여러분 이게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이제 그랜저 신형이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를 소개를 좀 하고 썬팅을 해놓고 이걸 붙여드려야 되는데 택배가 택배 공방 아시죠? 이번에는 목록이 한 40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민 중이에요. 다른 작업은 원래대로 촬영을 해놓고 내가 이거를 생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 이제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방송을 했다라고 하면 이 영상 뒤에 제가 링크 하나 생방송 남아있는 거 링크 몇 시간짜리인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를 어찌됐든 오늘 끝내야 돼. 왜냐하면 손님이 직접 뭐 탁송 보낸 게 아니고 이번에는 끌고 내려오시는 거라 오늘 끝내서 보내드려야 답이 나오거든. 여기서 하루 뭐 주무실 데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돼. 결과는 뭐 이 영상 보실 때쯤 결과 보셨겠네, 그죠? 드디어 우리도 그랜저 신형 GN7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좀 할 겸 작업도 좀 할 겸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썸즈 공방입니다. 근데요 야, 이게 그랜저 크기 맞냐? 많다. 너 여기 딱 와서 봐봐. 나 있는 자리 와봐. 크기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엄청나게 크죠. 그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랜저랑은 이게 여러분 이게 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앞을 예쁘게 깎았잖아, 낮게. 근데 지금 끝까지 두껍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 이만큼.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두껍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가? 이게 수직으로 깎아놓으면 차가 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수직이야 거의.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이 다 수직이잖아요, 이 앞이. 큰 차들이. 벤틀리. 그래서 차가 더 커 보이거든요, 실제 사이즈보다. 물론 이 그랜저는 실제로도 큽니다. 얼마나 큰 줄 암? 만태가? 얼마나 근데? 5m가 넘어. 아니 무슨 무슨 대형차라서 자꾸 커지는 건가? 아니 무슨 전륜 세단이 5m가 넘어요. 어떻게 미국 따라가는 건가 이제? 그래서 말인데 뒷자리가 광활합니다. 저거 앞에 다 껐냐 무릎? 이봐 여러분, 이 그랜저의 값어치는 옛날부터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 이 GN7이라는 차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랜저 1세대부터 6세대까지를 다 섞어놓은 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세대부터 6세대까지 특징을 하나씩 다 녹여냈어요, 차에다. 뭔 소린지 암? 전혀? 자, 봐봐, 만태가 오페라 글라스가 그 모양 그대로 있어. 그 디자인. 그지? 1, 2세대가 이렇게 컸잖아. 그렇죠. 오페라 글라스가 그대로 있고. 이거는 뭐야? 프레미스 도어를 썼던 그랜저가 있잖아. FG. 그렇지. 그리고 핸들을 보면 또 그랜저 1, 2세대의 그 디자인이야. 1세대의 물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랜저 1세대는 여러분 여기에 핸들 리모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야, 왜 드라이브 모드가 핸들로 들어왔냐? 열로 들어와 있고 이게 원스포크는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3스포크 맞아요. 디자인만 원스포크처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 뒤가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3스포크예요. 근데 이 원스포크처럼 해놓은 거지. 근데 그걸 이 원스포크 디자인이 그랜저 1세대 거야. 핸들 리모컨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3스포크로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마루형 공조기 쫙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것도 1세대의 물건입니다. 그랜저 1세대의 디자인이에요. 이쁘네. 그리고 요즘 현대차들 다 그렇듯이 지난번에 내가 소나타 소개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빠졌다고. 원래 전동식 사이드 버튼 여기 있던 게 다 일로 가는 추세. 그리고 이 광활한 이거 내비가 제네시스 거만한 것 같은데? 이 광활한 내비 사이즈 이제 현대가 아니라 뭐 제네시스 거만한 것 같아, 사이즈가. 그렇게 해서 요 마루형 디자인이 그랜저 1세대 거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의 그랜저들이 어디 남아있게? 천자? 너 이거 아니? 문선자에 봐봐. 이거 뭐야?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야, 뉴그랜저랑 다이너스티에 있던 그 모양 아니야 이거. 그 일직선으로. 그지? 그 디자인을 또 여기다 오마주를 한 거야. 나 이거 빛이 이렇게 빛이 나 했더니 아니야, 오른토돌한 거네. 모양 오른토돌을 가지고 해놓은 거고 앰비언트 요 안에 있어. 은은하게. 난 이렇게 해서 검정빛이 이렇게 해서 이게 빛이 이렇게 되나? 오, 신기하다고 해서 만드는데 오돌토돌하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랜저 GN7 요게 또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뭐 풀옵션인데, 오야
오야, 야 만태 올라봐. 터치식 공조기는 맞는데요. 뭐가 이렇게 크냐? 다른 우리가 봤던 건 현대기가 요만했잖아. 한 3배는 커진 것 같은데 면적으로. 많이 큰거 같아요. 많이 크지. 근데 내가 조금 그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났습니다. 이 뭐야? 소리 좋죠? 응. 오 끌 때 뭐 사운드가 이렇게 막 그래픽이 막 현대. 야 그것도 다시 그렇고 봐봐. 소리가 좋아. 아니 봐봐. 여러분 내가 이거 봐봐요. 딱 키고 이렇게 끌 때 쫙 멋있게 뭐 그랜저 디자인이 막 이렇게 가거든. 그 예쁘게 여기서 저기까지 이어져서. 근데 왜 계기판 이렇게 디자인해놨어? 언제 바꿀 거야? 소나타 때 제가 얘기했죠. 저 그림판으로 그린 거 같은 계기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똑같은 거 같은데? 같은 거야. 아 그렇죠. 같아. 디자인이 어디서 많이 문제가 왔다 했는데. 같아. 자 근데 이제 그랜저에 대한 오마주들이 다 곳곳에 남아있다라고 했잖아요. 1, 2세대부터 시작해서 6세대까지의 그랜저를 전부 오마주를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이제 신형 로보캅 디자인. 근데 요 거대한 그릴은 그릴 안쪽의 모양은 IG2. 그 사람들이 그 마름모 모양이라 해서 그 마름저라고 하는 모양 있잖아. 그거 그랜저 IG 2세대 모델 후기형 모델. 그 모델 그릴 안쪽에 보면 패턴이 요래요. 그런 것도 오마주에서 남겨놨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그랜저를 합쳐놨다. 그게 현대가 그랜저라는 차를 대하는 방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세가 SUV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지? 뭐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아예 세단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포드 차를 타잖아요. 야 포드 전체의 세단 모델 딱 하나 남은 거 뭔지 아냐? 뭐요? 머스탱. 네? 세단이 머스탱이라고요? 저걸 세단으로 친다니까? 그래서 세단 모델이 없는데 하나 남았다고 자기들 맨날 그래. 남긴 뭘 남아? 저기 세단이냐? 저거 빼고 전부 SUV야. 그리고 링컨의 플래그십도 있죠. 컨티넨탈이라고. 단종. 다 SUV만. 쉐보레도 세단 모델, 말리부, 임팔라, 단종. 싹 다 SUV만. 근데 제가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자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언제까지 SUV가 영원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세단이 다시 유행하는 시점이 돌아오면 세단의 기술력이 단절된 회사들은 어떻게 만들 거야? 그렇게 되면 뭐 한다? 세단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과 플랫폼 공유해서 생산을 한다. 근데 전 세계 메이커들 중에 세단을 남겨두고 만들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나 남았어요? 현대기아. 한국은 세단이 엄청 크지 않으니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 그리고 중국 회사들. 그러면 그때 가서 중국 차량 제휴해서 무슨 폭스바겐 만들 거예요? 중국 차량 제휴해서 뭐 링컨 만들 거야? 아니잖아. 그 세단을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라도 상징적인 세단을 유지해 줬어야 된다. 그 현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거다. 그러면 우리 그랜저 팬들을 위해서 그랜저에 있던 좋았던 부분, 기억나는 부분, 특징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추억이었던 그 부분들 다 합쳐서 남겨놓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던 거야. 자, 제가 지금 비상등을 켜놨는데요. 제가 소나타 때 얘기했죠. 이 차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댓글을 봤습니다. 이게 안 보일 정도로 너 가까이 붙어서 운전하냐라고 막 욕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안 보일 만큼 가까이 운전하진 않아요. 누구도. 근데 이게 왜 안 보인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신호대기 할 때는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신호대기를 20m 떨어져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신호대기는 요 앞까지 와요 사실. 그럼 신호대기 하려고 붙으면 이 사람이 다음에 유턴을 할지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모른다니까. 물론 유턴 차선에 있으면 유턴을 하겠고 좌회전 차선에 있으면 좌회전을 하겠지만 우리가 가끔씩 블랙박스 그 모험 유튜브를 보면은 안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깜빡이가 보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왜 왔다 갔다 막아놨냐고. 낮아도 너무 낮다고. 후진등은 더 낫는데요? 여기 있는데? 후진등 여기 있는 거야. 더하네. 후진등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많은 메이커들이 그래. 내 차도 그렇죠. 번호판 밑에 후진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후진등까지는 그렇게까지 후진등을 사람이 봐야 될 의무는 없어. 보행자만 후진등이 보이면 되거든. 근데 이 깜빡이는 주행 중인 사람이 보는 물건이란 말이야. 근데 왜 여기다 넣어놨냐고.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 차주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뉴그랜저랑 IG에도 있던 트렁크 라인을 오마주에서 남긴 건데 그래서 생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또 장마라 그 문제를 많이 겪고 계실 건데 비가 많이 올 때 이걸 여시면 요 라인 타고 물이 흘러버려요. 옆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로 떨어지더라고.
요 라인 끝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왜 물이 다른 네. 쪽으로 빠지는 설계를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으면 열 때 그 움푹 들어간 라인을 따라서 물이 옆으로 흘러버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는 너무 예쁘게 뺀 나머지 그게 없어. 그냥 여기가 보면 통짜 라인이잖아요. 여기가 보통 이렇게 조금 트렁크가 안쪽에 움푹 들어간 차들은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버리면 물이 그냥 일로 쏟아져 안으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대신 역시 진짜 한국인의 상징 그랜저. 이리 와봐. 트렁크 라인을 예쁘게 확보를 하고 포기를 안 한 덕분에 트렁크 깊이 봐. 야, 이 골프백 몇 개 들어가냐? 몇 개 들어가겠냐 이거? 야, 이거 종료 내가 일단 봐봐. 이렇게 해도 안다. 한 이렇게 해도 20cm가 모자라. 진짜 크네. 야, 국산차 역대 트렁크 최강 아닐까? 야, 뒷유리까지 이거 해주는 차가 없지? 접합인데? 이중 접합. 접합인데? 보통 앞유리는 많이 해놓거든요, 여기는. 앞유리 많이 돼 있죠. 근데 뒷유리까지는 뒤에까지 이중 접합이야. 이게 MVH,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소음에 신경을 좀 많이 쓴 차입니다. 되게 실제로 조용할 거예요. 차주분이 계시지만 조용하죠. 네. 더군다나 하이브리드라 더 조용할 걸. 근데 이제 그랜저로 따지면 정숙성과 공간 그리고 그런 어떤 덩치로 인한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게 좀 장점인 차종이고, 이렇게 실내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현대차도 저희가 좀 만지기가 겁이 나네요. 왜 자꾸 밝아질까? 왜 자꾸 밝아질까 안쪽이 의자가? 고급차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그 우주복이나 이거 빤스만 입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강진복 같은 거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들고 있어요. 뭐가 묻을까 봐서. 여러분 이게 지금 등급이 여러분 그랜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익스클루시브, 시그니처 뭐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현대가 요즘 그렇게 나누잖아. 네. 제일 위에가 뭐야? 현대는 모르겠어요. 기아는 그래비티고 현대는 캘리그래피잖아. 아 맞아요. 캘리그래피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제일 윗등급은 자부심이 딱 느껴지게끔 저기다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윗등급 아니면 이게 없는 거야? 풀옵션을 샀다라는 자부심을 주는 거야 저기다가. 풀옵션을 샀다라는 자부심을. 와, 내가 진짜 차 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깊이가 얘 글로우박스 생각보다 엄청 깊다. 깊어. 그지? 큰데? 되게 크지. 이것도 크고 블루링크도 터치요. 아 그러네. 뭐요? SOS 빼곤 다 터치요. GN7 하이브리드. 야, 스턴팅 해야지. 어우, 파노라마. 어휴, 이렇게 큰 거 보소. 야, 차 크기만큼 죄다 그냥. 이게 열대 쫙 무빙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지, 이거. 요거지. 이게 라이트 설정을 로토로 바꿔놔야 네. 된다고. 요거지. 세레모니. 로보캅 세레모니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디자인도 로보캅이 맞으니까.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마음에 좀 들어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한 번 누르면 보조하고 다 안 되네. 두 번 누르면. 헐. 저번에- 이게 그건가? 이게 사실 여러분 외국에? 이거 알겠어 내가. 이게 잠금을 한 번만 해줬을 때 운전석만 열리는 이유가 외국에는 카제킹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 비행기 우리 훔치는 거 하이제킹이라고 하잖아. 자, 네가 운전석에 타서 문을 열고 시동을 딱 걸었어. 그럼 문을 잠그기 전까지 약간 시간이 있잖아. 그렇죠. 이거 열고 들어가서 총으로 이렇게 하고 돈 내나 차 내나 기타 등등 내놔를 한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한 설계예요. 현대차는 그동안 이게 없었어. 맞아. 경차는 있었지. 미국 차는 기본이야. 미국 차는 그게 벌써부터 십몇 년 됐어 있는지. 이게 나는 프레임이 없다는데 이게 있어갖고 나는 처음에 사진만 공개됐을 때는 이게 같이 열리는 줄 알았어. 문이 다 열리잖아. 락이 풀리지 않아도. 좋아야지. 이래야 안 깨지지. 그럼. 네, 여러분 이게 잡설은 그만하고 썬팅을 좀 합시다. 썬팅 말고도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저 택배의 양. 이거 다 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안에. 아까 차주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테가 택배가 오늘도 오고 있대. 조금. 그 차에 실려있는 것도 좀 있어. 자, 나온다. 저는 형, 어. 너 요걸 할 테니까. 뭐예요 이거? 네. 이거 뒤에 의자 뒤에 붙임. 네? 가죽 뒤에 보호하는 거나 몸으로 몇 보호하는.
씌우는 것처럼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도착하는 신나지 말라고. 사장님, 제가 이거 목록을 보고 사장님이 보내주셨던 그 택배 목록을 보고 든 거대한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랜저로 검색했을 때 나온 건 다 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달 수 있는 건? 원래는 처음에 검색했을 때 붙이는 게 벨트하고 네. 카본밖에 없더라고요. 네. 찾다가 가죽으로 다시 다 바꿨어요. 제 생각에는 GN7으로 검색해가지고 나온 뭔가 다 사야 정도 분량이 아닌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있어요. 많이 나오긴 했네. 자, 아무튼 생방송이든 녹화방송이든 요거 자는 장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썬팅으로 넘어갈게요. 썬팅지 이만큼 들어와야 돼. 얘가 잠깐만, 저기 한번 보고. 여차하면은 이거 안 빠질 텐데. 안 빠져. 예, 그레스랑 같이 있어서. 해봐야지 뭐. 썬팅하기 되게 어려운 차 됐네. 아니야. 요거 라인. 여기가 깊어요. 썬팅지 이만큼 밀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저희 요런 건 되게 잘하기 때문에. 저거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요즘 칭찬하는 거, 좀 헤드램프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 좋아. 자꾸 그 옛날 그 스포티지처럼 막 깨구리 눈처럼 위에 있으면. 이거 헤드램프. 자, 이렇게 여러분 신차가 나오면 우리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던데 많대가? 이 철판을 자동차 회사에서 주는 건지 묻더라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유리에 맞춰가지고. 저걸 사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물이 닿거나 옷이 닿거나 할 곳은 이렇게 보양을 다 이렇게 보호 처리를 다 하고 이제 여기 유리 청소도 좀 하고 성형을 들어가서 하고. 자, 이번에는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따가 여기다 다 덮어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도어 트림을 탈거하지 않습니다. 왜?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똑같이 나온다. 자, 지금 이렇게 전면 썬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썬팅을 하면 처음에 한참 동안 약간의 아지랑이 같이 어른어른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안에서 물을 빼고 있잖아요. 한 번 빼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밀어내고 물을 빼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저 도구로 사람이 물을 빼는 데에 대한. 그래서 남아있는 물이 시간을 두고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필름이 딱 유리에 정착이 되는 건데 그 마르는 기간까지의 약간의 그런 자국은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물리적으로 다 빼낼 수는 있습니다. 다 빼면 유리가 깨질 뿐. 그 정도로 힘을 주면 유리가 깨질 뿐.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옆유리 썬팅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하다가 지금 놀란 게 여기 보면 유리 경계면이 이게 지금 보입니다. 보면 요게 이제 실물로 보면 자세히 보이는데 여기 유리 안에가 좀 깊어 보이죠. 이렇게 그늘이 좀 지죠. 이게 얘는 여기도 이중접합인 거예요. 이중접합. 죄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중접합 유리를 할 때 요거는 메인 글라스는 하고 쿼터는 그냥 일반 유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 쿼터조차도 지금 이중접합 유리를 썼어요. 이 썬팅 해보면 딱 깊이가 달라져서 보이거든요. 유리에 바로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냐 한 겹 뒤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냐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진짜로 차가 비싼 만큼 아무래도 좀 뭐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제 제가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거 택배 다는 거는 제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도저히 내가 이거를 한 편을 여러분 내가 이걸 찍어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이걸 찍어서 편집할 자신이 없어요. 이걸 다 찍을 자신이. 그래서 만태가 어때? 우리 또 게이머로서의 그 어때 본능을 살려볼까? 켠왕 어때? 켠왕, 켠왕까지. 형을 하고 나 갔어. 양아치냐고. 양아치냐고. 양아치시냐고. 야이씨 물 어디다 뿌려? 형을 하고 난 가고. 내 안경. 형 하고 난 가고. 양아치. 양아치는 입에 묻었어. 입 벌리기인데 물을 뿌려? 다시 봐도 이쁘긴 이뻐. 참 이게 그
이게 그 반사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은 되게 예쁜 차가 앞전에 있고 이게 나왔으면 큰 감흥은 없었을 거야 남태가. 근데 앞전에 소나타건 예건 간에 죄그 뾰족뾰족한 인상을 해놔가지고 정말 못생겼었어요.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그 마름모 그랜저랑 그 소나타 DM8은 정말 못생겼었어요. 그게 바뀌니까 선녀가 된 거야.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뭐 그런 상황인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 이게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메모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스타리아가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스타리아 세단이네 하는 그런 뭐 멸칭을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판매 순서만 얘가 먼저 나왔으면 스타리아가 그랜저 MPV가 되는 거고, 일단은 그래도 그 IG 후기형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싶은 그랜저 GN7이었습니다. 열심히 썬팅하시게. 형은 이제부터 생방송을 시작할 거야. 자, 생방송은 제가 다시 보기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물러가겠습니다. 지금도 촬영분이 많아서 어휴, 야, 썬팅이 그래. 설명도 길고, 아니 그 썬팅도 여러분 이게 사실 내가 과정을 많이 지금 잘라내서 그런데 이거 프레미스 썬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일은 늘 오늘보다 멋지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썸주 공방이었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사. 그지만 제가 이게 야 몇 년 된 너나 나나, 너는 20년씩이고 나는 19년씩이고 불과 2, 3년 차이잖아. 근데 차가 정말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 차들 보면 타보고 싶긴 해요. 나한테 없는 게 너무 많거든.